안녕하세요. 바브라 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담대 막차가 이제 뭐 거의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스트레스 DSR이 9월 1일부터 2단계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저금리로 대출을 땡길 수 있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급함이 몰려오게 되고, 이 가뜩이나 집값 상승세라는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한다고 온 사방에서 쪼여오는 느낌이 드니까 더욱 뭐 말머리를 진입 방향을 향해서 틀어버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대출 추세는 거의 뭐 부스터를 단 듯이 맹렬하게 직진하고 있는 양상 보이고 있고, 조금 더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주담대 랠리를 막기 위한 은행의 블러킹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벌써 이번에만 5번째입니다. 뭐가? 바로 금리 인상, 주담대 금리에 대한 블럭을 제대로 쌓기 위한 조치인데, 은행은 뭐 이래나 저래나 개이득이죠. 저금리 때는 대출 수요가 폭주를 해서 영업이익 늘려, 금리를 높여야 할 때는 기존 상품에 대해서 금리를 또 올리니까 당연히 이자 수익 늘어나. 무조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은행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서 있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주하는 주담대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금융당국에서 눈치를 계속 주니까 은행 입장에서 뭐 금리를 올려야 하는 건데, 그래서 찔끔찔끔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야금 올라가는 주담대 금리가 벌써 5번째라는 얘기죠. 뭐 그런 식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건데, 바로 내일에도 시중은행은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한 달에 뭐 5번이나 이례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거 뭐 거의 처음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니까 집값 상승세라는 신호를 받은 게 가장 청신호로 인용될 수 있는 이 영끌 아파트는 뭐 가슴이 설렌다고 지난 6월, 7월 모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축포를 터뜨렸는데, 최근에 좀 잠잠해졌어요. 집값 오름세가 실제 지표, 그리고 보도와는 달리 뭔가 현장에서 세게 부딪혀오는 존재감이 있는 가격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체감이 잘 안 되거든. 그렇게 무리해서 들어갔는데 팍팍 뭔가 등을 떠밀 정도로 집값이 올려 쳐줘야 하는 밀어올리기가 실제 현장에서는 그리 라이브하게 체감되기가 어려울 정도고, 그러니 뭐 지표만 바라보고 뭐 그렇게 오르는갑다 하고 팔짱 끼고 쳐다볼 처지가 못 된다는 얘기죠.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시중은행, 뭐 문자가 계속해서 변동되는 금리를 알려오니까 점점 뭐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영끌 아파트가 지금 제일 초조해 있을 상황인데 분위기는 거의 집값 상승 대세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내심 황당한 면도 많을 겁니다. 실제로 팔기 위해 내놓은 아파트들, 특히 서울 매물은 전혀 요지부동 8만 건 선상에서 굳어 있는데, 도대체 뭐 어떤 물건이 팔리고 있는지 당최 좌표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지경이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자꾸 대출을 일으킨 이자만 높아지고 있으니까 영끌 아파트 뭐 갈수록 압력은 더욱 높아지는 거고요. 일단 시중은행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금리 올리는 빈도가 5번으로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신한은행은 최대 0.5% 정도가 올라간 상태고, 우리은행 역시도 0.3% 정도가 올라갔는데, 이것도 지금 진행형이라 굳어진 금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오르는 이 금리라는 점이 불안한 요소라는 얘기죠. 나머지 은행들,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역시도 최대 0.3% 정도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게 약발이 얼마나 먹힐지. 워낙에 뭐 찔끔찔끔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금리 상관없이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는 폭주할 가능성 크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 뭐 은행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죠. 워낙에 저리로 주담대 상품을 깔아놨던 분위기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프라인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궤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죠. 카카오뱅크와 K뱅크 역시도 계속해서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갈수록 뭐 부동산 쪽으로 몰리는 자금들이 점점 금리 인상 분위기 때문에 말라갈 수 있다는 거고, 민간은행 차원에서 주담대 블러킹을 하는 것과 동시에 공적 대출 제한
이 가이드라인까지 가동이 되면서 금감원이 가계대출 관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미명하에 곧바로 시행이 될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여부에 대한 은행 심사 현장, 이것도 감사하고 있을 정도로 한마디로 칼을 갈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 너무 타이밍상 2달 전에 이런 분위기였다면 정말 가계대출은 한 달에 7조가 넘어버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렇게 타이밍상 조금은 늦어 보이는 대책이 결국엔 엄청난 대출 폭주를 일으켰고, 동시에 이런 자금들이 지금의 집값을 건드려 버린 건데, 이제라도 서둘러 가계대출 증가폭을 줄이려는 건 다행이겠지만, 이 워낙에 분위기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대출 추이라서 과연 약발이 먹힐까라는 우려가 제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민족은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주담대 민족이 주담대 민족. 이런 오명도 쓰고 있어서 틈만 있으면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을 거하게 일으키고 있는 건 거의 숙명과도 같은 운명의 화살이 은행 대출 창구를 향해서 날아가는, 정말 하늘에서 쏟아지는 소나기와도 같은 대출 수요들이 후두둑 후두둑 꽂히고 있는 상황에선 이걸 웬만해선 막아내야 할 쉴드 역할을 은행 자체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주담대 금리만 야금야금 올리는 것도 무슨 간보기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러다가 결국엔 다시 대출이 풀리기 시작하는 지점에선 다시 주담대 문턱을 낮추는 거의 에버레스팅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거의 어쩌보면 지금의 집값 상황을 들썩이게 한 건 이런 자금의 유동성이 전 산업 분야는 거의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에만 집중이 돼서 흘러간 게 가장 큰 위험을 첩첩산중으로 쌓고 있는 형국이라, 아무런 생산성, 그러니까 대외적인 경쟁력이라는 이 자산 가치의 창의적 창출, 부동산, 특히 국내 부동산 안 되잖아.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시총을 천문학적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국내 부동산 시장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과는 본질적인 산업 역학의 체질적인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죠. 결국엔 그렇게 집값이 올라간다 치자 그 집값을 글로벌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자국의 자산 가치가 인위적 자금으로 인해서 뭉텅이로 몰리는 바람에 생겨난 주거가치 상승인데, 이게 어떻게 나라의 산업발전 터빈을 돌릴 수 있는 생산적 부가가치 창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엔 그렇게 몰려있는 자금들이 자본시장에서 돌고 돌다가 고인 것들인데, 금융시장이 한바탕 휘돌아 나가면서 대변화의 물줄기를 만들어버리면 그냥 한 번에 쓸려갈 수 있는 위태위태한 자산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부동산 테두리를 벗어나 보면 유가 환율 상승에 7월달 수출입 물가 2달 연속 오름세 찍고 있다는 얘기죠. 수출 물가 0.7% 오르고 있고 수입 물가 0.4%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가는 건데, 아무리 부동산 시장에서 가오를 잡고 있는 분위기가 2달 정도 6월과 7월 딸랑 것도 2달로 그칠 확률이 높을 그런 가능성 높은 거고, 이거 거의 간의 기별이 안 갈 정도의 상승세인데, 이거 가지고 모든 경기 전반의 회복으로 내달릴 것 같은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정말 한계에 다다른 그런 대목으로 비춰지는 거죠. 결국 산업 전반에서의 침체는 오히려 미국 쪽보다는 한국이 더욱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미국이 설령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한국은 기준금리를 움직일 만한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거의 파상적인 부채 증가, 집값 자극이라는 동시다발적인 후폭풍을 맞이할 가능성 많아서 이걸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은 기준금리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 어차피 2년 전부터 완전히 별똥부대 같은 시장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긴축의 토대 위에서 금리 올리는 상황에선 오히려 한국은 시중은행에서 저금리로 엄청나게 유동성 확대라는 파일을 키웠고, 지금도 이렇게 한 달에 7조 원 이상이 부동산에서 풀리고 있는, 그냥 완전히 수문을 열어놓은 상태였는데 당연히 기준금리와는 딴 세상을 산 겁니다. 근데 이제서 기준금리 더 내려야 한다는 것도 정말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저공비행하던 차에 아예 착륙을 하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순간부터는 정말 악몽, 나이트메어가 시작이 될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8월 거래량도 30% 이상 줄어들고 있는 감소 추세로 가고 있어서
2달간 열심히 들썩인 것처럼 보인 실속은 대개 없었죠. 현장 분위기상 신고가, 최고가는 최상급지에서만 깃발을 꽂은 거고, 그것도 대부분 등기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아. 큰 소리 쳤지만 메아리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의 장세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강남 4구에 속해 있다는 강동구 분위기가 아주 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워낙에 하반기부터 많은 신축 물량이 풀려 나오고 있는데, 매매가 부분에선 지난달 엄청나게 서울이 들썩거렸다는 사실과는 다르게 매매 결과를 보면 최근에 이번 달 거래된 곳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 거의 6억 가까이 하락하는 거래가 최근에 나왔죠. 40% 정도 하락 거래인데, 노도강과 강동구가 이렇게 시발점이 될 거라고 말씀을 늘 드렸어요. 노도강은 다시 오르는 듯 하다가 매수자들이 미쳤습니까? 노도강 꼭지를 잡게 손절 들어가면 다음 주부터 훅 하고 빠질 겁니다. 그리고 강동구는 워낙에 입주 물량 많아서 전세가 변동 요인 크고 매매가 역시 흔들리는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죠. 대체로 한 달 상간의 거래를 보면 4억 이상 빠진 곳들 많고요. 그리고 평수도 30평 이상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거래가 됐던 곳들은 대부분 파격적으로 가격을 내려서 매물을 내놓은 것들 위주로 집어갔다는 얘기고, 이 이상 집값 올라간다는 신호가 떨어지면 누가 사겠습니까? 이 가격에 물건이 나갔다는 건 이 이상 올라버리면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건데. 그러니 초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장 분위기 많이 다르다. 호가는 무진장 높인 상태에서 방어벽 치고 버티는 매도세는 매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오직 현실적인 키높이로 가격표를 매겨서 나오려는 매도세만 그래도 팔고 나올 수 있는데, 가격대가 지금처럼 서울 집값이 불장이라는 분위기로 흐르는 거래가, 이거 거래가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도대체 서울 어디서 계속해서 오르는 매매 가격 거래가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매주 발표되는 지표는 올라간다인데 도대체 이런 지표는 어디서 얻는지 알 수가 없어요. 노원구도 마찬가지. 중계동 쪽 거래는 금매로 나온 물건들이 거의 5억 정도 떨어뜨리고 나온 것들 보이고, 가격대를 대폭 낮추지 않으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대체로 소형 평수는 5억대, 중형 평수는 8, 9억 선에서 거래가 되죠. 딱 특례 대출 기준 아닙니까? 그러니 노원구의 거래가 많을 수밖에. 가격 적정선이 특례 대출 기준에 물려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노도강은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더 올렸다가는 거의 거래가 스탑이 될걸요. 이렇게 현장 매매 거래는 지표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부동산 겉핥기식으로 알아보면 무진장 높여놓은 호가 가격만 메아리로 돌아올 겁니다. 이것도 다 쓰잘데기가 없는 건 그 가격 받아줄 수요는 전무하기 때문에 콧대가 드립다 높여서 실현 불가능한 매매 조건 만들고 있으니까 결국엔 집값 하락장 때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의 충격을 받을 수가 충분히 있는 거죠. 지금의 장세가 이렇게 흐르는 바로 내일부터도 시중은행 주담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쪽으로 스탠스를 잡아 나갈 겁니다. 결국 시중은행이 늘상 대출 수요를 잡으려던 방향에서 이제 그렇게 잡아놓은 대출 상품의 금리에 줄이를 트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는 얘기죠. 다음 주 미국 증시에서의 2차 웨이브 가능성 혹은 중동 위기, 코스피 시장 충격적 파행 가능성 등등 금융시장의 대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 충분하기 때문에 집값은 아주 묘한 지점에서 대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기다렸던 여러분들에게 정말 스윗홈이라는 위로가 있게 될 거란 얘기죠. 왜냐? 기존 자산 시장의 대변화가 급작스럽게 누구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가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주담대 금리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중은행의 상황이 주 단위마다 달라지고 있죠. 한 차례 지나간 듯한 금융시장의 위기는 다음 주 다시 예기치 못한 이 파행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서 자산시장의 대변화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시점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예의주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